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1살 최근에 이혼을 하게 된 여성입니다. 결혼할 당시만 해도 전 남편과 모은 돈이랑 양가 부모님께서 지원해 주시는 돈을 합쳐 신혼집을 구해 살림을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시부모님 집에 얹혀 살게 되었어요. 양가 부모님께 인사 다 드리고 상견례까지 끝낸 시점에서 갑작스레 지원해 주시기로 한 결혼자금을 시아버지 사업에 급한 불을 끄느라 써버렸다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심정이었습니다. 물론 시부모님은 직접 저희 친정까지 찾아오셔서 몇 번이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고, 저희 친정 부모님도 전후 사정을 전부 다 들으시더니 납득이 안 되는 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결혼식을 미루는 방향으로 분위기가 잡혔는데, 남편과 시부모님이 좋은 생각이 있다며 한 번 들어만 보라고 제안했던 게 바로 2년 동안 합가를 하는 거였지요. 엄밀히 말하면 합가라고 부르기보다는 얹혀 사는 게 맞겠네요. 시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이 아파트는 아니고 몇 년 전에 시외곽 전원주택으로 2층 집을 지으셨거든요. 결혼 전에 남편이 2층, 그리고 시부모님이 1층에 살고 있었는데 시부모님 두 분 다 무릎이 안 좋으셔서 웬만하면 2층에는 안 올라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거기서 일단 신혼살림을 시작하는 게 어떻겠냐고. 거기서 돈 모아서 분가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시부모님의 제안에 처음엔 저와 친정부모님은 콧방귀도 안 뀌었습니다. 누가 봐도 제가 너무 불리한 조건인 게 뻔하잖아요. 그런데 뒤이어 하시는 말씀이 시댁 집안에 시골 선산이 있는데 2년 뒤면 산에 있는 나무들을 정리할 계획이시라네요. 그러면서 정부에서 정해놓은 기간 동안 나무를 키우다가 그 기간이 끝나면 목재상들에게 팔 수가 있답니다. 그것만 팔아도 최소 5천만 원 이상은 받을 수 있는 데다 원래 지원해 주시기로 한 돈의 2배. 그러니까 애초에 5천만 원을 해주시기로 했으니 1억이 되겠죠? 결국 2년만 당신들 집에서 돈 모으면서 지내면 저희에게 1억 5천만 원을 내어주신다는 이야기였죠. 거기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대출이나 월세처럼 따로 나가는 비용을 줄일 수가 있으니 벌면 버는 대로 모을 수가 있을 거라 자신하셨어요. 그러면 2년 뒤에는 전세나 월세가 아닌 집을 하나 사서 분가할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시는데 일이 이렇게 틀어진 지금에서야 저게 얼마나 허점이 많은 소리인지 알 수 있지만 당시에는 솔직히 꽤 그럴듯했어요. 특히 시어머니가 저한테 당신들이 저한테 같이 살자고 하는 이유가 뭐 자기들 쫓자고 하는 소리인 줄 아냐고, 안 그래도 아들 장가 보내고 둘이서 홀가분하게 살 생각에 들떴었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상견례까지 끝내놓은 상황에서 결혼을 미룬다면 여기저기서 얼마나 말들이 많겠냐. 그러니 오히려 본인들이 양보해준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또 완전히 틀린 소리도 아니라 한번 고민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제 마음은 부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거의 일주일 동안 매일같이 저희 집에서 출퇴근하다시피 하며 저를 설득하는 남편과 친정부모님까지도 시부모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시니 저도 사람인데 왜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특히 저희 부모님께서는 2년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남은 인생에 비하면 그렇게까지 긴 시간이 아니라면서 어차피 저희들만의 상황으로는 어느 세월에 내 집 마련하고 애 낳고 살겠냐 하셨어요. 괜히 둘이서 살면 편하기야 하겠지만 집은 둘째치고 한 달에 먹고 쓰는 생활비만 최소 100만 원 이상은 나올 것이고 거기에 각종 세금 보험료와 공과금까지 합치면 한 달 고정비가 무시 못할 수준이니까 이러저런 거 전부 고려해 볼 때 딱히 나쁜 제안은 아닌 것 같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길래 결국 저도 마음을 바꿔 딱 2년만 시부모님 집에서 같이 산 뒤에 무조건 분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저도 최소한의 보험은 들어놔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몇 가지 조건을 내걸었어요. 일단 분가하기 전까지는 혼인신고를 미룬다는 것이었고, 그때까지 남편이랑 돈 관리는 철저하게 따로 하자는 거였지요. 결혼식에 쓰는 비용 빼고 혼수 비용으로 쓰려고 가지고 있던 돈이 4천만 원 정도 있었는데, 그 돈도 제가 가지고 있기로 합의를 봤네요. 마지막으로 가장 결정적인 조건은 바로 아이 문제였습니다. 괜히 시부모님 집에서 임신이라도 해버리면 그때는 진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우리 집 사서 분가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미루기로 했어요. 다른 조건에는 별말 안 하시던 시어머니도 저의 자녀 계획을 들으시더니 그게 무슨 결혼이냐고 한마디 하시긴 했지만 시부모님과 합가를 하던 안 하던 원래 아이는 내 집 마련하고 난 이후에 가지는 게 저의 신조라고 말씀드렸더니 그제사 조용해지시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저의 신혼생활은 생각보다 초반에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2층에 있는 시간에도 시부모님은 저희에게 일절 관심조차 가지지 않으셨고, 제가 먼저 나서서 식사 자리를 마련하거나 과일이라도 함께 드시자고 제안을 했을 때조차 시부모님은 달가워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어차피 남편이 2층에 살았기 때문에 세탁기나 냉장고, TV 등등 웬만한 가전제품이 다 있다 보니 1층에 내려갈 일도 전혀 없었네요. 그렇게 얼굴 마주칠 일이 거의 없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가 시부모님 집에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모르는 사람 집에 살고 있는 건지 구분도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그거고 자식된 도리는 또 따로 있지 않겠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께 20만 원씩 용돈을 드리면서 어떻게 시부모님한테는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똑같이 매달 20만 원씩 챙겨드렸습니다. 합가 전에 하신 말씀처럼 출퇴근하면서 거의 돈 쓸 일도 없었고 제 월급은 70% 이상 저축을 하면서 살았어요. 2년 뒤에 이 집에서 나갈 때까지 제 몫으로 최소 7천만 원 이상은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더더욱 악착같이 돈을 모았죠. 진짜 제가 돈을 모으고 싶은 이유는 오로지 하나, 요즘같이 내 집 하나 마련하는 게 힘든 시기에 아이 낳으면 초등학교 보내기도 좋은 동네에 집을 사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때까지만 꼭 참고 살자 생각했었고, 사실 1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아무리 시부모님이 편하게 해준다고는 했지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불편한 점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버텼어요. 당연히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이라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결혼하고 한참 지나서 확인해본 남편의 통장 잔액은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많은 월급을 받는 남편이었기에 처음엔 쓸데없이 여기저기 돈을 막 쓰는 줄 알고 잔소리만 해댔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두세 달이 지나도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래서는 2년이 지날 때까지 제가 목표한 남편 몫의 반도 못 모을 것 같더라고요. 아니 서로 고생해서 시부모님 집에 얹혀서 사는 건데 돈이라도 착실하게 모아야 보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때문에 남편과 말다툼을 자주 하게 되었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돈이 자꾸 비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아니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에게 월급의 반을 맡겨두고 살았더군요. 뭐 명목상으로는 남편이 허튼데 돈을 쓸지도 모르니 어머님이 직접 월급의 반이라도 관리를 해주셨다고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도 그러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보다도 며느리인 저를 무시하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들어 기분이 상당히 나쁘더라고요. 문제는 남편의 말을 듣고 어머님께 제가 물어봤습니다. 결혼 전에는 내가 상관할 바 아니지만 최소한 결혼하고 뒤부터 모은 돈은 얼마쯤 되냐고요. 그리고 이제는 남편이 직접 관리하게 하는 게 맞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어머님은 어차피 니들 둘이서 돈 관리는 따로따로 하는 거 아니냐면서 얼마를 모으셨는지조차 저한테 알려주기를 거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아무런 간섭도 안 하고 그냥 살게 해주는데 그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불했다고 생각하라고 이제 와서 앞뒤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시부모님 집에 공짜로 살겠다는 제 생각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분명히 결혼 전에 그렇게 하자고 먼저 제안한 건 시부모님이잖아요. 본인들 집에 살면서 최대한 돈 많이 모아서 분가하라고 하실 땐 언제고 이제 와서 편하게 살고 있으니 비용을 지불하라니요. 대략 남편 월급을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매달 150만 원 가까이 가져가고 있던 건데 분위기로 봐서는 저희한테 그 돈을 돌려줄 것 같지도 않고 이럴 거면 그냥 따로 살지 뭐하러 제가 시부모님 집에 불편하게 얹혀 살고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때까지 드리고 있던 얼마 안 되는 용돈이지만 그날 이후에 바로 끊어버렸고 매일같이 남편과 그 문제로 부부싸움이 이어졌네요. 끝까지 나중에 목돈만 들어서 돌려줄 거라며 자기 부모님을 그렇게 못 믿냐는 남편에게 서서히 정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더 이상 남편과 시부모에 대한 신뢰가 남아있지 않게 되었지요. 그리고 나서는 2년 뒤에 시부모님이 약속해준 1억 5천이라는 돈에 대해서도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원래 궁금한 건 못 참는 성격이라 일단 아버님 명의의 선산이라는 곳에 집원을 알아내서 쉬는 날 친정 간다고 거짓말을 한 뒤 부동산업자와 함께 그 산을 찾아갔습니다. 땅을 알아보러 온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그 산에 대한 대략적인 가치나 진짜 나무를 팔 수 있는 시스템인지 알아봤더니 역시나 제 예상대로 엄청나게 거품이 끼어 있더군요. 워낙 시골에 있는 산이라 땅값 자체도 시부모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이었고 특히나 부동산 아저씨께서 알려주신 인근 목재상에 전화해서 알아본 결과 실제로 나무를 벌채할 수 있는 시점이 5년도 더 남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2년이 아니라 확실하게 5년이 맞냐고 다시 물어봤는데 그 산에 있는 나무 종류가 소나무들이라서 심은 지 30년은 돼야 벌채 허가가 떨어진답니다.
거기다 5년 뒤라 금액을 정확하게 말해줄 수는 없지만 기껏해야 2천만 원도 안 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결혼 전 저한테 했던 약속들 중에 뭐 하나라도 사실인 게 없던 거죠. 이 정도면 진짜 사기 결혼 수준 아닌가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저는 남편에게 가장 먼저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네 부모님이 했던 약속 중에 진실이 하나도 없는데 애초에 분가해서 살 마음은 있긴 했냐고요. 남편은 드러난 자신들의 거짓말에 대한 해명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뭘 그런 것까지 알아보고 다니냐며 오히려 저를 돈에 미치고 환장한 사람 취급을 하더군요. 그럼 내가 결혼 안 미루고 당신 부모 집에 얹혀 사는 이유가 뭐일 것 같냐고. 그게 전부 다 돈 때문 아니겠냐. 꼬드김에 넘어간 나도 등신 같은 년이지만 처음부터 사기친 당신 부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한다는 말이 이왕 이렇게 된 거 5년 동안 이 집에서 같이 살잡니다. 아무런 미안한 기색도 없이 말이에요. 어차피 우리 부모님이 귀찮게 안 해서 편하다고 너도 그러지 않았냐고.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조용히 5년 동안 돈 모아서 그때 분가하자네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시부모 거짓말을 알았냐 몰랐냐 그것만 대답해 보라고.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없으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했더니 그제서야 자기도 알았다고. 하지만 저를 너무 사랑해서 그랬답니다. 하루라도 빨리 같이 살고 싶은 마음에 그랬다는데 정말이지 할 말이 없더군요. 솔직한 말로 시부모한테는 화가 나는 감정도 들지 않아요. 애초에 저를 새빨간 거짓말로 속이려고 한 사람들이고 제가 모든 상황에 대해 확실하게 알아보지도 않고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당한 면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정말 용서할 수가 없는 게 처음부터 분가해서 살 의지도 그럴 능력도 없었으면서 왜 결혼을 미루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다 또 하나 괘씸한 게 뭐냐면 몇 개월 전부터 남편이 자꾸 아이를 가지고 싶다고 은근슬쩍 유도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결혼할 때부터 아이는 분가하고 가질 거라 못을 박아놨는데도 2년을 어떻게 기다리냐. 그냥 지금 아이를 가지면 임신 기간부터 아래층의 부모님이 보살펴 줄 거고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도 산후조리나 육아까지 전부 도와줄 수 있다는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그때는 그냥 남편이 철없이 아이 갖고 싶은 마음에 조르는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본인 거짓말이 들통나서 이혼당하기 전에 아이를 낳게 된다면 그럼 제가 설마 딴 생각을 품겠냐? 뭐 그런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을 만들려는 속셈이었던 거죠. 진짜 이 인간에게 넘어가서 아이를 만들지 않은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고 그래도 혹시나 해서 혼인신고도 안 한 거랑 돈 관리 역시 따로 해오고 있었던 판단이 옳았구나 싶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뭘 망설이겠나 싶어 저는 남편과 갈라서기로 마음을 먹었고 다음날 남편이 출근하는 거 보자마자 당장 친정 부모님께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알아낸 모든 사실들을 말씀을 드렸죠. 제 이야기를 들으신 친정 부모님은 불이 나게 저를 데리러 오셨는데 특히나 친정 아버지는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영문도 모르고 거실에서 TV 보고 있던 시부모에게 갖은 쌍욕을 퍼부으셨어요.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딴 사기극을 펼칠 수가 있냐고 하면서 달려드시는데 저랑 저희 엄마가 말리지 않았으면 아마 그날 큰 사단이 났을 겁니다. 저희 아버지 성격이 보통이 아니시거든요. 잔뜩 겁먹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두 노인네를 보고 있자니 더 이상 따지기도 싫고 말도 섞기 싫어서 저는 나간다는 인사도 없이 그냥 제 집 몽땅 빼고 친정집으로 향했죠. 그날 저녁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저희 친정까지 쫓아와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빨리 돌아가자고 했지만 어차피 너랑 나랑 법적으로도 남남이고 만약 결혼한 사이라고 해도 사기 결혼이니까 이 결혼은 무효라고 했어요. 무슨 용기인지 남편은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저랑 가치가 아니면 죽어도 돌아가지 않는다 난리를 치긴 했지만 저희 아버지가 방에서 골프채를 들고 나오는 모습을 보자마자 정말 우습게도 꼬리를 말고 그대로 도망가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사기죄로 고소라도 하고 싶지만 제가 나름 알아본 바로는 그게 쉽지만은 않다고 하길래 그냥 칼같이 인연 끊고 살려고요. 원래 법적으로 부부 사이도 아니었으니 끝내는 것도 정말 간단하더군요. 돈도 따로 관리했다 보니 싸우고 나누고 할 것도 없으니 좋았습니다. 처음부터 뻔한 거짓말에 속은 저도 잘한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맞을 줄은 몰랐네요. 덕분에 인생 공부 제대로 했고 앞으로는 절대 뻔한 거짓말에 어리숙하게 당하지 않을 겁니다. 사연 읽는 동안 저에 대한 욕들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래도 마지막엔 격려 한마디라도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네요.